춥죠? 봄 날씨인데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오늘은 그 도덕경 27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처음에는 제가 27장에서 29장까지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31장까지 좀 하고 가능하면 도덕경의 경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사색해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당입니다. 당. 이 개념이 우리가 노장 철학, 도가서상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태어난 이 개념이 가장 절실하게 인생의 문제였던 시기로 좀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자가 있었던 시기는 공자와 거의 동시대라 그래요. 공자와 동시대 노자가.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엽전 보면은 공자와 노자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노자란 책, 이 자체, 노자 도덕경 이 책, 이 책은 노자라는 사람과 조금 이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거는 전국시대 작품이에요. 전국시대 작품이고, 노자나 공자는 춘추시대예요. 춘추시대라는 거는 주나라 말기, 그러니까 주나라 문무왕이 만든 주나라 말기예요. 주나라가 무너지는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는 BC 222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진나라가 진시황이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을 할 때까지 이때를 전국시대. 이때는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이 전국에 중국에 7가지 큰 나라가 있었어요. 전국 칠흥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초나라, 진나라 굉장히 큰데, 이 나라가 진나라 누구죠? 그 시황제가 진시황이 6나라의 왕을 다 죽이고 지가 된 거라. 그게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는 좀 낭만적인 때예요. 그래도 이때는 그러니까 춘추와 전국 시대를 나누는 가장 큰 그 역사적 배경의 하에는 전쟁할 때 제가 한 말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춘추 시대는 내가 전쟁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농사만 지어요, 그냥. 그럼 여기 전사계급 중에서 그걸 선비라고 그러죠. 선비. 전사계급이 원래는 선비를 문무라 그러잖아요. 문과 물 다 지고. 이게 옛날 크샤트리아 계급이라. 이 사람들이 딱 저쪽하고 이제 딱 일렬로 서요. 이렇게 말 타고 쫙 서 있고, 나도 말 타고 쫙 서 있고. 이 중에 대장은 딱 붙는 거라. 딱 붙어 지면 그걸로 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선비사, 군자가 배울 게 뭐죠? 시를 배워야 되고, 역사를 배우죠. 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경, 그 다음에 예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음악을 해야 돼요. 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살 넣자예요. 말 타는 거. 말 타는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활을 쏠 줄 알아야 돼. 이게 다 전쟁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의 문무를 담당할 세력의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 중에서 쫙 나가서 이제 한합을 탁 기르는 거야. 지면 그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럼 항복하면 또 서로 화해를 하고 땅을 떼주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전국에 오면은 이게 대상이에요. 이때부터는 전쟁하면 1년씩 걸려요. 그리고 맨 땅에다가 산을 쌓아. 이렇게 있으면은 맨 땅에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쳐들어가면 안 되거든. 여기다 흙을 인공 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흙을 누가 쌓겠어? 그때 엑스카베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백성들 하는 거예요. 이 전국시대부터는 백성들이 전쟁에 몰려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하다 보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농사 지으려고 그러지 누가 전쟁 나가려고 했어. 나도 엄마 부모 같이 밥 먹고 이제 농사 지고 살라 그러지. 어떤 미친놈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거든. 어찌 않느냐. 이제 나라에서 개입을 하는 거라. 안 나가면 죽이고 형벌 주고 우리도 군대 안 가면 잡아갔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전쟁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다 알잖아 우리. 첫째는 밥을 먹어야 돼. 군인들이 가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 농업을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농업 국가에서 바쳐야 할 이 쌀 이거를 엄청 먹여요. 먹이는 그걸 못하면은 막 빼고 아버지 잡아가서 노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옷이라. 그 여자들 길쌈을 시켜. 그래서 일정 그 의무를 지어주면 그걸 내놔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전쟁하면 땅을 길을 내야 되거든. 그 땅을 파야 돼요. 그러니 그걸 전부 이 백성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국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그 전쟁 나온 백성들은 아주 그냥 물건 팔인부터 못한 목숨이었어요. 앞장 세우고. 그러니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어떻게 앞장 세우겠느냐. 이런 그냥 머리를 굴린 놈 하나가 손자, 오자 이따오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째야 이해되겠냐. 그러면 장수의 법칙 해가지고 말이죠. 군인들하고 동고동락을 한다. 거침밥 너도 같이 거침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결국 그 뭐냐? 앞장 세우자라고 백성들을. 요런 버린 놈 같은 놈들이 이제 출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손자, 오자, 병법 쓴 놈. 온갖 가지 놈들이 다 전국시대 때 병법 쓴 책이 몇백 권을 된다는 거예요. 한비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 이제 출세를 막 해요, 이제. 그 노자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좀 배웠다고 말이죠. 옷 입고, 옥패 차고, 이놈이 출세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끌려 죽냐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자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농사 짓는 법. 농사를 쌀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국시대 때 벌써 그게 나와요. 개간하는 거, 뭐 저수지 만드는 거. 그게 막, 그것도 출세하는 거예요. 이 큰 틀로 보면 이게 뭡니까? 큰 틀로 보면.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런 백성을 잘 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길쌈해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야 되고, 군인들은 앞에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적을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그 한 국가가 잘 되는 길이라. 내가 그 국가다. 너는 신민이다. 신민이라. 내가 왜 신민이야? 너는 백성인데. 태어나면 그냥 생명인데 신하의 백성이라는 거야.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앞장을 세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이 시대, 전국시대 때, 또 그런 것도 있지. 소진장이 들어보셨죠? 소진장의 중국 때. 그 전국시대 때 소진이는 그 뭐지? 진나라하고 이제 해서 합종을 하자, 연행하자 이런 설변을 한 것도 전부 같이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되면은 너무 배고프고 살기 힘드니까 어쨌든 간 내가 살려면 우리 아들이 군인이 돼야 돼. 군인이 돼야 돼. 그 군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뒤에 한 10kg 되는 멜빵을 쥐고 긴 창을 들고 허리에는 무거운 칼을 차고 그리고 한 4km를 냅다 시속 한 몇십 킬로 뛰어야 돼요. 거기 합격하면은 뭐가 되느냐? 졸이 돼요, 졸. 쫄병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졸이 되면은 그 집안은 나라에서 봉급을 줘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하여튼간에 졸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럼 그 아들이 졸이 되려면 말이죠. 매일 등에다가 바위를 짊어지고 긴 칼 들고 창 뜨고 그냥 뛰어야 돼요. 그럼 이 진나라 이 시황이 통일했는데 그 비밀은 뭐냐? 국교 백성들을 국교로는 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진사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돼. 목을 따갖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귀를 잘라요. 귀를 몇 개 가져와에 따라서 상을 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진나라가 이 중원 천재 가장 이 선진국이 이 진나라예요. 이게 옛날 주광조의 주나라의 이 종실이거든. 이거하고 옆에 있는 이 진나라, 이 오랑캐 진나라하고 붙었는데 이
선지국 진나라는 콧대가 높아. 문화가 높아요. 이 오랑캐거든. 절대 함부로 안 한 거라. 요 앞에 요 진시황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잡아가지고 10만 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바짝 겁먹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살려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주시대 때는 전쟁하면 백성들은 돌려보내줘요. 농사지으라고. 내 때는 안 그랬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못 가서 반란이 났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항우하고 유방이가 나와가지고 왜하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모든 200년 동안의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뭐냐면 왜하든 간에 출세를 해야 돼요. 출세를 뭐가 되냐면은 이 통치 체제의 7나라 중에 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해서 이길 나라가 돼요. 승전의 국가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조세, 병법, 진치는 법, 사람 쏴 죽이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나라하고 이제 그 연대해가지고 막 이간질 시키는 거 정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때. 그래서 이 정부시대 때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부모하고 땅 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쌀을 한 말 짊어지고 이제 유명한 선생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공부해서 거기서 이제 좀 배우면은 나라에 쓰여 가는 기라. 그 나라에서 정승이 되거나 뭐 무슨 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복시 얻어들면 그 집에 가서 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진장이 거기 보면은 소진일 거예요. 소진이가 이제 유세를 많이 했거든. 그 유세를 말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나라에 대한 육국에 이제 그 연합을 한 거라.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나토를 하듯이 그렇게 지가 육국 총수가 돼가지고 출세를 했어요. 그래 동네를 지나게 되는 거야. 동네를 지나가니까 자기 집 근처로 왔어. 소진이가 출사하기 전에는 집에서 그냥 무기력한 젊은 시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형수들이 욕하고 말이 젊은 놈이 집에 앉아서 밥도 못하고 온갖 가지 서러움을 다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출세가 집을 들어가니까 뭐 형수들이 막 갑자기 뭐 시동생 왔다고 난리를 치고 가서 뭐 이러니까 소진이가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출세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한탄하냐면 내가 교회에 땅만 몇 평 있었어도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배워야 되냐 하면은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의 당위는 뭐냐면요. 이 당위는 자연 그대로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이건 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고 이걸 하는데요. 장자 무슨 편인가? 자편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타고 당겨야 되는 거라. 그래 전쟁 때 내가 보내야 돼요. 근데 말의 본성은 뭐냐 하면 더우면 물 마시다가 신나면 친구들하고 막 머리 갈겨 싸우고 뛰다가 또 밤 되면 자고 이게 말의 본성이에요. 자유롭게. 근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의 파편을 받고, 그죠? 불을 질러가지고 바닥에다 이제 쇠붙일 붙이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재갈을 물리고 옆을 보면 놀러 가니까 못 보게끔 이렇게 딱 막아. 앞만 보게 돼.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말 타고 이제 전쟁터에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라. 그러니 재갈을 물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뭐 또 이제 당근 주니까 좋다고 먹다 보니까 이게 앞도 안 보이고 안 가면 뒤로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말 타고 뭐죠? 이거 뭐라 하나? 그걸 자꾸 안 가면 말이죠. 막 뒤로 찌르는 거래 이렇게. 배 쪽에 막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 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어느 날 한가하게 주인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 재갈을 칵 떼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면 요놈 꾀가 났네 이러는 거예요. 꾀가 났다 이런 거예요. 요놈 꽤 좋지 요놈 나쁜 놈 꾀가 낸다 이거예요. 반항한다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말 입장에서는 지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꾀가 난 거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내 자연성을 지키려고. 주인 입장에서는 요놈이 내 말 안 듣고 이제 반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칙이 내 입장에서 반칙이지만은 말 입장에서 반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시대의 한 큰 문제를 노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타고난 이 백성은 민이에요. 그냥 백성일 뿐이에요.
백성도 이게 원래 그 국가 개념이에요. 100가지 성이라 이런 말이거든. 옛날에 성이 없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줬다는 거는 너는 내 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백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민이 있고요. 백성,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요거를 말 잘 듣는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요 말 잘 듣는, 그건 무슨 의미죠? 충이. 시킬 때 잘 말 듣는 거예요. 왕한테. 왕이나 절대로 뭐라 그러지? 반역하는 신하가 안 되고, 역적이 안 되고, 충이 돼야 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 말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나라가 시킨 대로 열심히 노역도 하고 수자리도 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효. 그리고 이제 남녀끼리 막 맨날 놀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또 남녀 별을 만들어야 돼. 남녀 별. 남녀끼리 그룹 져서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고. 요 기준은 뭐죠? 법이죠, 법. 요 기준의 본질은 나라에 대한 국가 인간. 요새는 회사 인간이지. 옛날 국가 인간이지. 여기 이 시대의 당위는 뭐겠어요? 당위는 충효가 당위라. 그렇죠. 충효가 당위예요. 그 당위란 말은 뭐냐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거를 이 지식인들이 이 백성한테 야, 한 1년만 시민이 돼다오. 나머지는 그냥 백성이라고 살아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너의 본질은 시민이다. 너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인이다. 인간의 본질은 충이다. 인간의 본질은 효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건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은 영원히 국가가 부려먹기 적합한 인간을 만들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시민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당위는 뭐냐는 거예요. 당위는. 이 시대의 당위는 인간의 본질이 시민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그 위선을 찾아내야 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라나서 서당에 가서 사람의 근본은 인이다. 인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 것 같다. 인은 무엇이냐?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절대로 두 임금 섬기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시키거나 임금 시키면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못하면 인간도 아니고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당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위라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교육 자체의 이념은 책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내 머리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끌어가는 내 속에는 하나 이념이 있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이념이 나의 모든 지정의 모든 그 정서와 감정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위에, 제가 말한 당위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당위는 나의 인격과 마음속에 어떤 성격, 본질,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요. 펑션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나를 움직입니까? 나는 이 당위를 받아들이면은 우선 나한테 시간이 일어나요. 밤이고 낮이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에는 남이 보니까 딱 해야 되고,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다리 뻗고 그냥 자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귀신도 나를 바라본다. 이래가지고, 그 본질 속에는 책에도 그런 말 했어요. 낮에는 남이 보지만 밤에도 항상 삼가하라.
귀신도 너를 바라본다 이랬어. 그래서 24시간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 나를 지배, 24시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 유신시대 때 하도 군인들이 검전을 하니까 말이에요. 나중에는 신문사에서 자체에서 검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겁이 나가지고. 알아서 검열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것처럼 당위는 나에게 내 깊은 속에 나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는 왜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시간을 일으켜요. 나는 미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당위라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영어로 그걸 우리 졸렌이라고 그러죠. 졸렌. 응? 졸렌. 졸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색을 더 해야 됩니다. 왜 당위가 일어났을까요? 이 얘기는 이런 당위를 만들어낸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왕이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러 나타나면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에 이리 좋은 놈이 있나. 모든 백성을 나의 신하로 만들어주고 절대로 반역 안 하게 하고 시킨 대로 하고 이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글마한테 상도 주고 태학이다. 서민이다. 뭐 이래가지고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울긋보다 관복을 입고 말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노자에 다 나옵니다. 어쨌든 당위는 그 속에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평민이다. 나는 후작이다. 나는 백작이다. 나는 대부다. 그래서 계급별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규정을 해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남녀도 다 이렇게 그게 논어에 많이 나오죠. 당. 그러니까 이 속에는 시간적으로 나는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고 존재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생사를 말이죠. 나는 양반이다. 저놈은 쌍놈이다.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가에 고발을 해요. 관가에 불러가지고 저 패는 게야 이제. 너는 하인이다. 너는 상놈이다. 이렇게 신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당위가. 그 노자의 입장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질이 네 말대로 충과 효라면 충을 행사할수록 더 기쁨을 느껴야 되고 효를 할수록 인간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노자는 뭘 봤냐면 아니야. 충을 할수록 더 위선이 되는 거야. 효를 할수록 위선이 되는 거야. 이 현실을 이해하겠어요? 말은 말이죠. 말이 진짜 경주마가 말의 본질을 하면은 콧구멍 뚫고 막 이 바평하고 때리고 하면은 나는 충을 행하는구나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죠? 꼼수를 부린다. 틈만 나면 이걸 떼려고 애매하고 끈을 풀려고 애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자에서 보면 말은 자기 길을 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눈에는 꼼수로 보이지. 반항으로 보이지. 노자는 반항과 꼼수가 인간이 가야 할 말이 가야 할 길이라 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당위가 자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충과 효라면은 내가 하인이 되고 내가 여자가 돼서 남자보다 아래에 있고 이러면은 행복해야지. 그렇지. 응? 그 여자가 또 남자 대들면은 응? 네 입장 알아라고 때리고 너는 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행복합니까? 노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곧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기의 근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항이 오늘 역적도 많이 생겨. 역적. 왕이 호화로울수록 역적이 생겨요. 난들 내가 너보다 못하냐? 칼말에서 나도 왕이다. 이렇게 이 역적이죠. 칼치고 조조도 마찬가지고. 이 모습을 뭐로 설명할래? 그래서 이제 노자가 보는 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째로는 당위가 매우 아름다운 이념이에요. 북한 영화, 북한 소설 특징은 뭐냐면 그 꽃파는 처녀인가요? 그 소설 특징, 그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항일운동할 때 말이죠. 남녀간에 이 항일운동하는 우리 백성 사이는 일체 모순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막 일본에 항일할 때는 남자끼리도 탁탁 짜게 맞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 사랑하다 또 이 남자 사랑하고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일편단심 한 여자 한 남자 사랑하고 이런
굉장히 도식적인 인간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 당위는 매우 도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충렬을 하면 엄청 행복하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충과 효에서 역사가 뭐 빛나고 하지만 실제 보면은 뭐 충효 때문에 고생한 백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가사상의 첫 입장은 이 당위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냐? 왜 나왔죠? 백성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라를 강하게만 부국강병을 시키려고 그러지. 응? 그럼 부국강병이 나에게 최상의 선인 경우에 이 백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맞지. 부국강병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근데 부국강병 입장에서는 자연적인 인간은 어떻게 보여요? 안 맞지. 그게 뭐예요?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부국강병 입장에서는 신민이 되면은 질서가 있는 인간이고, 이거는 정, 그러니까 이거는 정이고, 이거는 사, 난. 안 배우면 어지럽고 삿대고 또 뭐죠? 무질서하고. 무질서. 이거는 정, 질서, 격이 있다. 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부국강명 입장에서는 신민은 정, 그죠? 질서 있고 격이 있고 본분의 도리가 있고 타고난 자연은 안 배운 상태지. 그 어떻게 되죠? 무질서하고 삿대고 어지러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지어낸 게 아니라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공자와 공명자 같은 인의로 따사롭게 양심에 호소하면 이룰 것이다. 너의 본질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인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비로서 교육을 시키고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본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 그런 인간이 있어요. 순자. 이런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거 봐, 악하잖아. 어째야 되겠어? 상벌로 다 된다.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예의와 염치를 가지고 가르치면 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순자는 본성이 악한데 어째 되겠느냐? 그거는 순진한 소리다. 상과 벌로 엄하게 조져대면 이리로 올 것이다. 노자라는 사람이 이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노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자는 이렇게 봐요. 그 당위가 매우 아름다운 당위고, 그 당위가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걸 배워서 자율적으로 공자처럼 70대면 전혀 그렇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없더라. 하고 노자는 한심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자는 깊이 봤을 때 그 당위는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타고난 자연의 백성을 지맛대로 고치려다가 나온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지금 매우 중요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애가 내가 보기에 매우 무질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부모가 있지, 그지? 너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란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너 자신을 회복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공자 같은 사람이고. 이놈은 어릴 때부터 때려야 돼요. 애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정신 차리지. 크면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바꾸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노자가 말하는 거는 그런 당위가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생겼죠? 현실을 어지럽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어지럽게 보기 때문에 당위가 생기면은 그 당위의 차원은 뭐냐? 이게 노자의 핵심적인 가르침. 노자가 말하기에 당위는 하우이라 그랬어요. 하우다. 당위는 하우요 웨이다. 이게 노자의 말입니다. 하우요 웨이라는 거예요. 당위를 아무리 인간의 우주적으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본질이 뭐고 하더라도 깊이 보면은 어지러운 인간을 어째야
이렇게 만들까요? 어째야 이렇게 만들까요?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당일을 위대한 사상을 볼지 모르지만은 이 사상의 본질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노자는 여기서 그거예요.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왜 네 눈에는 나 안으로 비치는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Y입니다. Y. Y. 어지럽다고 때려가는 길이나 가르치는 길이나 염치는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당이 주시는 거는 내 눈에는 하나의 치졸한 방법이다. 묻지 마. 먼저 이게 뭔지 봐야하는 거예요. 난이 뭐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난이냐는 거예요. 왜 어지럽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노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눈에 비친 어지러움은 이미 네 머릿속에 선입관이 있는 거다. 전식. 앞전자에 아르마르 식자예요. 네 앞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럽게 어지럽게 보는 선입관이 있어요. 이 선입관이 이걸 만들고. 이게 노자의 관점이에요. 네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지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어지럽냐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공부하다가 자는 거예요. 이놈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나? 이놈 어떻게 네 앞날 생각해라. 네 친구들 봐라. 저 누구를 봐라. 이렇게 해서 당위를 얘기하는데, 애가 자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난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 난이냐는 거예요. 그걸 난으로 보는 전식은 뭐 있어요? 부국강병처럼 우리 애도 부국강병 같은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출세하고 강하고 사회에 앉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서울대학 가고 뭐 하고 이게 있고 보니까 잠자는 게 난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애기가 자고 있으면 우리 애 잠도 이쁜데 고3이 자면 말이죠. 갑자기 열이 팍 나요. 이미 머릿속 우리 다 같이 전식. 이 전식은 내 말이 아니고 노자가 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으로 상편하는데 하편할 때 이게 전식이 나옵니다. 그런 인연이 상편을 끝이고 좀 쉬었다 하겠지만은, 어쨌든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을 보라. 난을 보는, 네가 난이라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난이 아니고 네가 이런 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을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 하고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낸 게 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는 뭡니까? 주관적인 환상인 거예요. 지감한 주관적인 편견인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그 유학의 태도를 노자가 그거 네가 꾸며낸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학자들이 노자를 싫어했겠어요. 그럼 노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애가 자는 거 뭐 이런 거를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라. 아기를 보듯이 보라. 그게 보면은 인간은 두 가지 큰 방향의 순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힘도 좋고 기운도 좋으니까 그냥 일하고 놀고 또 여자친구 사귀고 애기 낳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조금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생각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늙으면 자꾸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또 이렇게 이제 되고, 하루에도 오전에는 굉장히 기운이 맑은 있다가 오후 되면 또 약간 그 생각이 지나면서 약간 감정적이 되고, 이것이 마음을 비우고 보면 하나의 큰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노자가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덕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덕이 없어진 상태. 이걸 음이라 그러면은 이걸 양이라 그래요. 혼란이 있기도 하다가도 또 정신 차리기도 하다가 또 정신 차리다가는 혼란하고, 이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은. 배가 불러서 밥 먹을 때 있다가 좀 지나면은 배 꺼지면 또 배고픈 게 막 일어나고, 물 마시면 또 사라지고, 그러면 또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내 본질 자체가 이미 약간의 반대되는 거를 안고 있고 덕과 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덕과 실을 덕에서 바라보면 이게 혼란을 보이지, 덕에서 안 바라보면은 두 개 하나의 큰 활동이에요. 지금 공자는 현실을 난으로 보고 이렇게 거슬러 가는데, 자기 보고 이건 하나의
방법이요 how를 묻는 거예요. 노자는 이게 뭐냐 묻는 거예요. why를 묻는 겁니다. why. 이게 왜 많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법에 집착할 때, 한 사람은 왜 나는 이걸 어저께 보느냐, 왜 인간은 불완전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은 이래야 되고 짐승하고 달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때로는 짐승이 더 인간보다 더 그하다는 거예요. 호랭이도 지 새끼 더 잘 키운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금수가 못하다 그러면 그럼 왜 금수를 낮춰내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이 나면은 장군은 눈엔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죽은 시체를 보면은 내가 몇 명이나 죽었나 자기 전과를 바라보는 거야. 나의 전과. 시인은 어떻게 봐요? 얼마나 아까운 생명이 죽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노자는 전식을 알아챘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걷는구나. 이거 놓고 이것의 본질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덕과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원적인 하나의 운동이에요. 아침에는 맑았다가 저녁엔 흐리고 잘 때는 또 전혀 사라지고 꿈속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또 깨고 또 이게 내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장자에게 뭡니까? 인간의 본질은 방황이에요. 방황.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은 방황이지만 노자 입장에서 방황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사는 게 밤낮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노자 입장에서.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로 가다 보니까 나는 방황하고 있고 나는 뭐 비이성적이고 그러지만 노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더 너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자는 사색이 매우 깊은 그 학문이에요. why를 묻는 학문입니다. 왜가 아니고. 그리고 왜 세상을 어지럽게 보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보고 있나 세상을. 이게 노자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는 위대한 도덕이라고 하는 뭐 공자니 뭐 맹자니 이런 거를 조금 더 기가 안 죽고 당의를 요구하는 자의 의도를 의도가 노자로 말하면 유의예요.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매우 위대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위대한 그런 공명자의 인의 대도를 눈이 빠져갖고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럴 때 이 사람은 저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걸 찾아낸 사람. 그런 멀쩡한 타고난 사람을 이거 만들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깨달아. 이걸 찾아낸 사람. 이게 노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노자를 그냥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음과 양, 이성과 감정, 또 정제된 행동과 혼란 이게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거를 잘 좋아하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일로 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비정상, 이거는 인간의 본질이니까 이걸 없애고 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켜서 금수가 되지 말라 하는데 노자는 이거 다 인간의 본질이다. 이거를 다 어쩌면 조화롭게 할 것인가. 조화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유식한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대중이 아니고 치중이다. 대중이 아니고 치중. 조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 이 한쪽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치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 큰 활동을 조화시킬 건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같이 사색을 했기 때문에 그게 2000년 지난 세월이라 비교적 우리의 사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00년 전만 하더라도 공명자 사상은 위대한 사상이었어요. 그거를 노자를 배웠다 쫓겨나요, 집에서. 노자는 뭐라 합니까? 공자학, 그거 방법론이야. 그 위대한 대도도 아니야. 그거 알고 보면 그 의도가 있는, 좀 사기성이 있는 거야. 그거 사람 되지도 않아. 그렇게 대봐도 행복하지도 않아. 사람 방황할 때 행복하지.
입 바른 소리하고 입 바른 행동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 겉으로나 그런 데서 안 그래. 어? 낮에 대감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밤에는 종려방에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놈.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양자를 깊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허심을 해서 전식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의 길을 갈 거냐. 이 문제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조화의 길을 안 가면 어떤 입장이 생기죠? 굉장히 반자연적인, 이의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인위적인 작업을 한 게. 그래서 노자가 뭐라 하냐면 수리를 잘 모는 사람은 이제 노자의 이 말을 시간은 노자와 장자가 이런 전국시대 때 이런 말을 하면요, 그래서 왕들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남은 신민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데 와가지고 그거는 뭐 유비고 뭐 이러니까 자식 어디 가서 자다가 나보다 이끌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이 안 먹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들이 언제 나왔냐? 천년 후에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럼 누가 읽겠습니까? 국민교육헌장 하는데 인간은 방황해야 인간이다 이러면은 박정희 놔두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들어주게 하겠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그야말로 부귀공명이 있는 길로 갈 때 한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노자 말 들으면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이거 공자화를 해가지고 잘 배우면은 신하도 되는데 그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죠. 한나라 초기 때, 한나라 언제 유방이 만든다 그래요. 한나라지, 그죠? 한나라 유방인가? 한나라 초기 때 워낙 진시황이 개판을 쳐놔가지고 한나라 초기 때는 진나라 때는 법입니다. 법을 따져서 안 들으면 막 패 죽였어요. 진짜 무섭게 했습니다. 그게 진나라 통일을 했지. 그래서 진나라가 10년만 망했잖아. 한나라 되고 났을 때는 노장으로 가르쳤습니다. 딱 5가지 법, 훔치지 말라, 그것만 외에는 다 없앴어요. 법을 없앴어요. 그래서 백성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한나라 초기에 도가 사상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거 딴 얘기 안 해. 한 시대가 한 곳에 미쳐서 계속 이 신민의 길로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해가 돈만 벌어서 그냥 아파트 키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야 할 때, 그거 아니라고 인간은 방황해야 된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약 여러 도반님들이 노자와 장자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제 생각을 이 친구들 깼으면 좋겠는데 안 깨는 거예요. 그냥 하버드 대만 나오면 인간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옵션 잘해가 돈만 많이 벌면 말이죠. 지가 높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아니다. 너 방황 좀 해라 임마. 너 우리 방황을 너 늦게 방황하면 더 무섭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전혀 그 격이 없이 들어야 되죠. 그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옛날 얘기처럼. 우리 고모의 열심히. 그렇습니다. 장자가 그 사람이 장자가 5,000원입니다. 방대하지는 않지만 명문입니다. 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자가 맨 끝에 쓴 책이 우원편입니다. 우원. 맨 끝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하는 게 이제 우원편입니다. 이 우자예요. 한자를 요새 하도 안 쓰니까 이 우자. 우원. 옛날 이야기 우자 있죠. 우화. 우원편. 내 이야기는 99%가 옛날 얘기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경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이 자식 나를 지금 출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딴 거 이럴 텐데 옛날 공주라 시대 때 원시대 때 이런 얘기하면은 뭐 들어줘도 뭐 별로 나한테 그게 우화입니다. 그래서 장자 이야기는 거의 90%가 지어낸 옛날 얘기. 그래서 뭐 옛날 아주 그러니까 요순 이전 얘기를 많이 해요. 요순은 공자의 조상이거든. 공자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는 요순 이전 얘기를 많이 해요. 태사 같은 얘기를 합니다. 노자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 노자는? 지금 홍보사님 좋은 얘기 했으면 옛날 얘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남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이 듣고 나서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노자는 좀 더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후하게 훌륭하신 지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매우 지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서도 경계하지 않고 또 오래오래 새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게 장자는 옛날 얘기다 보니까 말이 깁니다. 그게 장자는 굉장히 길어요. 내용은 재밌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말이만. 노자는 딱 몇 줄밖에 안 되잖아요. 힌트가 뭐겠습니까? 노자는. 어찌야 경계를 하지 않고 듣고 오래오래 새기도록 할 건가. 내려오는 속담은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 있잖아요. 뭐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다. 이런 얘기를 잘 또 모아가지고 적절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배운 노자가 90%가 격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강한 다 했고요.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잠깐 읽고 그래도 한 5분 쉴게요. 27장 28, 29, 3장만 같이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잘 가는 자는 수레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여기 잘 가는 그거예요. 수레를 잘 모는 옛날에 전쟁 때 전국시대 때입니다. 전쟁할 때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적군이 어디로 간다 보려면 수레자국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1등 수레 모는 사람은 잘 가가지고 뒤에 자국이 안 남아요. 그럼 자취를 끊는 거라. 그때는 수레 잘 모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신이 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의 심부름꾼으로 저 나라에 갑니다. 대개는 갈등 끼고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이 물어요. 사신한테. 야, 어떠냐.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합니다. 들으면서 기분 좋으면 놔두는데 나쁘면 죽여. 이래 되거든. 옛날에 많이 끌려가 죽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면 가가지고 말을 잘해서 왕도 안심이 되고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왕이 전해준 말도 잘 전하고 그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어떻게 되죠? 흠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게 그때 시대의 격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가는 자는 수레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말을 잘하는 자는 흠을 남기지 않는다. 계산을 잘하는 자는 상가지를 쓰지 않는다. 잘 잠그는 자는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 없다. 잘 묶는 자는 노끈으로 매듭을 짓지 않아도 풀 수 없다. 다 같이 읽죠?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함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항상 만물을 잘 구함으로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승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의 타고난 바탕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타고난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어리석다. 이것을 요묘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시내가 된다. 천하의 시내가 되면 늘 덕이 떨어지지 않아 젖먹이 아기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천하의 기준이 되면 늘 덕이 어긋나지 않아 무국에 들어간다.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늘 덕이 풍족하게 되어 원목으로 돌아간다. 원목이 쪼개지면 그릇이 된다. 성인이 그릇을 쓰면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목수는 자르지 않는다. 장차 천하를 얻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본다. 천에는 신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는 자는 패배한다. 고집하는 자는 잃는다. 만물은 어떤 것은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뒤따르기도 한다. 어떤 것은 뜨겁게 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차갑게 불기도 한다. 어떤 것은 강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하기도 하다. 어떤 것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지나친 것, 사치하는 것, 큰 것을 버린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딱 알겠죠? 노자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경험을 우리의 문제시 받아들이고 사색할 때 이렇게 노자가 하는 말이 확 들어와요. 근데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노자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